10년을 그려나가는 어떤 빅뱅에셋의 방향 이런 게 있습니까? 하루하루 맞습니다. 뭐 힘들어서 우리가 좀 그런 생각을 못할 때도 많은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투자자로서 초기 투자자로서 뭔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아시다시피 스타트업들한테 항상 골 세팅을 잘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골 세팅 잘해야죠. 우리가 잘 못해 사실. 엑셀러레이터가 맨날 골 세팅하라고 하지만 예? 언뜻 훅 들어오면 또 맞다 그렇죠. 잘안 돼. 아니 기업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들한테는 너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뭐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이 자리에 오면서 준비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10년 후에 빅뱅젤스의 우리의 골 도대체 뭡니까 궁금합니다. 최근에 그러면 빅뱅젤스는 퍼밋도 그렇고 아까 말씀 주셨던 팜프로도 그렇고 약간 그 애그리테크 쪽 또는 이렇게 스마트팜 뭔가 애그리컬처 쪽에 또 굉장히 또 하나의 영역도 계신 것 같고 어떤 영역 쪽에 주로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제가 좀 놀랍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게 하여간 맥을 잘 짚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딥테크 4 서스테이너빌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터진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사실은 곡물가격이 식량 엄청 무기화가 올랐죠. 되게 눈코 앞에 다가왔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싱가포르에서는 그걸 굉장한 위기로 느끼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밀가루도 굉장히 폭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옥수수도 그랬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농업에 기반이 없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굉장한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식량 자원이라는 얘기가 맞습니다.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싱가포르에서 그런 싱푸드라고 이제 정부 정책으로 이미 그 푸드텍을 키우고 있는 싱가포르에서 저희가 한 4년 전부터 배워왔고요. 이런 측면에서도 좀 많이 키워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도 한 3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이런 푸드, 에그텍 이런 것들을 좀 발굴하고 있었고요. 또 재미난 또 잠깐 사례를 말씀드리면 독일에서 이 버섯 균사체로 이 생선살을 만드는 스타트업을 또 저희가 발굴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얀 생선살. 요거랑 관자를 좀 만드는데요. 관자를 만든다. 이제 코랄로라는 독일 스타트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 법인도 설립하고 저희가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되게 신기하게도 독일은 법률적으로 그런 걸 먹을 수가 없습니다. 생산할 수가 없고. 근데 신기하게도 독일에서 이 회사가 탄생을 했고요. 한국은 또 이런 한국 레귤레이션 없어요? 그렇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그 오히려 한국에 법인 설립한 게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그 나이파에서 하는 KSGC 사업 코리아 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발굴을 했고요. 대체육이 왜 안 될까? 뭐 물론 비싸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소비자가 좌지우지한다라는 건 싱가포르에서 좀 검증된 사실이고요. 육즙, 그다음에 육향, 그다음에 식감 이런 것들이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뭘 했겠습니까? 먹어봐야 되겠죠. 이제 시식회를 한번 해본 거예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네. 근데 거기서 야, 이 정도면 괜찮다. 나온 거예요. 비린 맛도 나고 건강학적으로도 괜찮고 그리고 가격이 일단 싸거든요. 이건 또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해서 저희가 이거는 급식 쪽도 되겠는데 해서 저희가 올해 좀 사업화를 좀 많이 기대하고 있는 또 그러한 또 재미난 회사도. 그럼 여기는 유통망을 어떻게 이제 또 그렇죠. 개발하느냐 이런 이슈들이 있겠네요. 생산에 대한 설비 같은 것들을 확충하는 생산 거 저희가 팁스를 통해서 좀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 좀 팁스를 그럼 한국에 그럼 키워서. 생산 기지를 좀 만드는 겁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독일에서는 그게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희를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좀 성장을 하고 SA 지역이나 좀 빠르게 나갈 수 있는 쪽으로 그다음에 이제 비건 쪽이 되니까요. 오히려 한국에서 생산해서 한국 시장을 만든 다음에 해외로 진출하는 케이스가 될 수도 있죠. 저희는 그걸 되게 바라고 있습니다. 어차피 한국 시장이 딥테크한테는 좀 마켓 그러나 테스트 마켓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러면 대기업 생산도 있고요. 그럼 이 업체의 구조는 독일 본사 일종의 홀딩, 그렇죠. 한국 자회사. 네. 그러면 자회사 법인에 저희가 투자를 한 셈인 거네요. 본사 법인에 투자를 먼저 했고요. 독일 법인에 여기 법인이 독일 법인에 네, 독일 법인에 투자를 했고 요 한국 법인도 좀 이제 하게 되면 한국 법인은 자회사로 만들고 여기 쪽 팁스로 또 올리려고 그렇죠. 팁스 물릴 수 있죠. 좋은 사례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너무 이런 사례들을 이제 계속 만드는 게 그렇죠.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로서의 어떤 차별화 포인트다. 맞습니다. 그래서 인앤아웃을 많이 하고 싶다. 좋습니다. 그렇죠.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크로스오버로 그렇죠. 진행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균사체 이 업체 이름은 뭡니까? 코랄로입니다. 코랄로입니다. 작년에 KSC 1등을 했습니다. 1등. 그다음에 다른 쪽 영역은 또 어떤 쪽을 서스테이너빌리티 관점에서 어렵죠?
다른 회사도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 조이드론이라는 네. 회사인데 사실 되게 오래됐죠. 제가 이제 발굴한 게 2018년이었으니까요. 2018년에 투자를 했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시간도 많이 흘렀고 우여곡절도 많았고 거의 정말 이제 폐업을 해야 되겠나 말아야 되나도 고민했던 야. 그런 업체입니다. 근데 이 회사를 좀 설명해봐라 그러시면 떨어지지 않는 드론? 떨어지지 추락하지 않는 않는 드론. 네. 주로 군사 목적입니까? 아니면 뭐 이제 여기는 어떤- 산업용 드론이 산업용 일단은 네요. 뭐 쿼드콥터, 이제 옥타콥터라고 하죠. 그렇죠. 프로펠러 8개짜리 옥타콥터. 그 규모가 사이즈가 50kg 크겠네. 페이로드를 갖고 있는. 사이즈는 엄청 네. 크겠네. 그래서 뭐 고속도로 공사하고 이제 그 경광등하고 사고 현장에서 좀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드론으로서도 좀 실증을 했고요. 요즘은 또 이제 방산 쪽이나 방산 쪽. 그다음에 산불 방제, 산불 방제. 또 그다음에 식생 조사 이런 걸로 VTOL 이제 수직 이착륙하는 그러한 드론 쪽을 이제 두 가지 드론이 이제 주 상품인데 저희가 이 회사를 왜 소개해드리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스타트업 분들이 우리 회사의 강점이 뭘까? 또 기술이 뭘까를 얘기할 때 뭐든지 다 PhD의 R&D 인력만으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조이드론 같은 케이스가 저한테는 그랬는데 조이드론 같은 경우는 계속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는 거야. 드론이 떨어지질 않아요. 추락하질 않는 거야. 그래서 주변에서 왜 추락하지 않는 거죠? 왜 추락하지 따라 않느냐고 이제 물어보죠. 네. 대부분 추락하는 이유가 이제 바람이 불거나 네. 돌발적인 그런 상황에서 변수가 떨어지거든요. 있죠. 충돌이 변수 일어나거나. 때문에. 예. 그러면 빨리 중심을 잡아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왜 떨어지지 않냐고 질문했을 때 뒤통수를 긁으면서 저희께 이렇게 안 떨어지면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초창기에는 말씀하셨던 회사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국토정보원 뭐 LX라든가 공군 또 뭐 육군 해군 쪽에서 부르고 지자체에서도 부르고 왜 요즘 떨어지지 않기 그쵸. 때문에 북한 이런 드론 것들을 사건 때문에 예, 지금 드론 시장이 떨어지고 확실히 또 커지고 그렇기도 있죠. 하고요. 또 이런 측면에서 그간의 숨은 노력들을 살펴보니까 이분들이 그 공군사관학교에 있는 풍동 실험을 드론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0.000mm 차이로 캘리브레이션을 하시고, 그러니까 진짜로 드론 덕후. 덕후들만 모이셔가지고 이 좋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바람에. 근데 저도 드론 제조하는 팀 많이 만났는데 다 덕후예요. 네, 드론의 공통점은 다 덕후입니다. 드론을 덕후가 하는 아니면 거죠.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드론이 이제 하드웨어는 이제 범용화가 많이 돼서 오히려 지금은 한 드론 하나를 한 사람이 매뉴얼로 조작하는 게 아니라 수십 대 드론을 한 관제센터에서 한 명이 네. 이제 관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술력은 갖고 있습니까? 네. 저희 드론? 여기는 그 사실 드론 옆에 사람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라운드 컨트롤 시스템 GCS라고 하거든요. 여기를 그냥 집에 앉아서 노트북으로도 조종할 수가 있고요. 이미 경로를 짜서 반자율 비행을 다 그렇죠. 합니다. 예, 뭐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적- 산업용 드론, 군수용 드론 이런 쪽을 전문으로 보신다고 보면 되고 일단은 가장 특장점이랄까 이런 떨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그게 어떤 기술 특허로서 뭔가 어떤 뭐 방어가 되고 있는 아마- 기술입니까? 근데 이 부분은 IP로 막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더 지금 기술적으로 좀 가다듬고 있는 건 5G 양자 암호를 적용을 해서 이제 5G 데이터를 양자 후킹할 수 없다고 없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그런 거는 통신을 좀- 훅업해서 이분들 뭐 좀비 드론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방지하고. 5G 양자 그런 드론 게 오히려 쪽. 되게 예. 소프트웨어적으로 되게 중요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DJI보다도 좀 안전하고 패럿보다도 오래 날르고 또 동일한 배터리를 가지고도 가격도- 훨씬 더 멀리 장기간 나를 수 있다라는 장점이 가격적인 있기 측면 때문에. 어떻습니까? 가격적인 측면도 좋습니다. 괜찮습니까? 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차세대 버전으로 종이 드론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떨어져도 상관없다. 싸니까요. 싸니까. 예. 그래서 종이 드론 같은 경우도 만들고 굉장히 있고. 그렇죠. 종이 드론도 저도 한번 봤어요. 솔직히- 실제 그 딥테크 초격차 중기부에서 초격차 신기술 10대 영역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 영역 중에 핵심이 노보틱스와 우주항공. 맞습니다. 예, 그래서 노보틱스 쪽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투자, 특히 예. 드론, 이런 AI 안정화된 로봇. 기술로 뭐 UAM까지도 또 그러니까요. 우리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빅뱅 엔젤스의 전체적인 투자 방향,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로서의 역할,
들어봤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빅벤제스가 이제 11년 차를 맞이해서 앞으로 이게 이제 고잉 컨선 이제 할 엑셀러레이터로서 향후 10년을 또 그려 나가야 될 텐데 10년 후에 네. 빅벤제스의 우리의 네. 골 도대체 예. 뭡니까? 궁금합니다. 저희 작년에 이제 저희도 자회사는 아니고요. 관계회사 빅뱅 VC도 생겼고요. 네. 빅뱅 벤처스 빅뱅 생겼고 벤처스죠. 또 이제 스타트업 투자에 관심 있는 LP분들을 또 커뮤니티에서 잘 모아서 이제 프로젝트 펀드를 좀 하는 엔젤 라운지도 좀 엔젤 저희가 라운지, 또 예. 설립을 했고요. 또 아시겠지만 저희는 또 싱가포르이 모회사인 또 외자계 회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플랫폼 렉스라는 싱가포르 법인 이렇게 네 가지 이제 라인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건 우리가 어떤 스타트업의 투자를 주변에 추천할 때 그러면 우리가 원래 그 시장에서 떠도는 이제 논리로 그렇게 좋으면 네가 투자하지 왜 나를 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글로벌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글로벌에서 투자하지 않고 글로벌 VC한테 투자하라고 하는 건 약간 확률이 떨어지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년 정도 안에는 확실하게 글로벌 펀드를 좀 자리 잡게 하는 것을 좀 숙제로 보고 있고요. 그게 저희들한테는 최근 갖고 있는 가장 큰 목표라고 볼 수 있겠고 그걸 위해서 황병선 대표가 이제 글로벌에 진짜 발에 땀나게 뛰어다니고 계시고요. 지금 구체화된 목표를 가지고 싱가포르에서 좀 큰 규모의 글로벌 펀드를 결성하는 것을 중장기적인 목표를 좀 갖고 있고요. 그걸 좀 뛰어넘어서 저희는 좀 글로벌 세컨더리 펀드를 좀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 얘기는 국내에 있는 정말 많은 테크 기반의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계신 많은 우리 투자사들이 동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회수를 할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회수를 적극적으로 딥테크, 글로벌에 진출하는 딥테크 기업들의 어떤 그런 구주들을 적극적으로 매입해주는 그런 세컨더리 펀드로서의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어떤 빅뱅 엔젤스 패밀리가 되고자 하는 게 저희의 이제 원대한 목표고요. 거기에는 아주 유망한 딥테크 딜들을 항상 좀 저희가 잘 볼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을 공고히 하는 그런 인앤아웃을 좀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회사로 좀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게 저희의 좀 목표다. 맞습니다. 빅벤제스가 이왕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를 표방한 만큼 네. 글로벌 특히 싱가포르에 펀드 거점을 두고 현지에 또는 한국을 바라보는 투자 이런 전략이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만 이제 투자하기에는 한국 시장이 너무 좁아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좋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판교 제이밸리에 예. 또 판교 IT밸리라고 하는 큰 또 이제 그 밸리 안에 좀 큰 건물이 하나 올라가는데요. 그 KT도 들어가고 있는 거 네. 아닙니까? 거기에 저희가 그 한 1층에 창업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저희가 분양을 받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거기서 아마 저희가 한 6월 정도에 개소식을 좀 크게 좀 네.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또 그러면- 우리 박사님도 와주셔야 되고요. 네, 그럼 또 매니저나 이제 관리 인력도 많이 또 뽑아야 되는 거 이제 아니겠습니까? 뭐 예, 그걸 차차 준비 중에 있고요. 그런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딥테크 기업인데 스타트업인데 좀 글로벌로 좀 나가고 나가고 싶고 싶다. 내가 또 이 경기 이런 판교 쪽에 또 내가 좀 둥지를 틀고 싶다. 그러시면 빅벤제스에 연락을 꼭 저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도 항상 주시해 주셨다가 저희가 한번 그 배치에 대한 한번 공고를 내면서 한번 여러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마련했으면 해서 판교 IT밸리라고 하는 판교 건물입니다. IT밸리의 1층에 네. 1층에 200평 정도 빅벤제스가 별도로 분양을 받아서 이제 배치 프로그램을 딥테크 영역으로 돌리고 여러분들의 공간으로 그렇죠. 저희가 글로벌 입주도 시키고요. 예, 글로벌 또 7층 테스트베드와도 연동해서 네, 맞습니다. 글로벌 대기업과의 이 연계 사업을 열심히 펼쳐나갈 예정이고 거기서 성과가 나오면 또 투자까지 당연히 하는 것이겠죠. 물론입니다. 네. 그 배치를 위해서 저희가 또 펀드도 별도의 구성하고. 펀드도 또 네, 구성하시고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열심히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활동하고 있는 빅벤젤스의 지연철 공동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희는 빅벤젤스를 이제 시발점으로 해서 다양한 글로벌 또는 한국 시장에서 독특한 투자 철학과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AC, VC 기관의 기관장들과 만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청취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AC, VC 파이터 코너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투파 채널 좋아요,
구독 사랑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